내 맘대로 기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1년 신성고 1학년 기말 시험이죠. 예. 자,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을까? 무척이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. 그쵸?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객관식 14문제와 논술형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예. 객관식 배점은 최저 4.7점에서 최고 6.1점까지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논술형 3문제 같은 경우는 8점에서 9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난이도는 중, 상, 최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겨봤고요. 중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뭐 1번, 2번, 3번, 4번, 8번, 9번, 그 다음에 12번하고 논술형 1번, 논술형 2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그냥 뭐 여러 문제집에서 혹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돼요. 자, 그 중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뭐 7번 문제. 자, 7번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또 잘 알고 있으면 좀 구하기 쉬웠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돼요. 13번 문제는 중간고사 때 이미 배웠었던 이참수와 직선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이 최단 거리로 만나는 지점을 찾아준다면은 우리가 또 역시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중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반면에 이제 최상 난이도로 간다면은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. 그쵸? 자, 먼저 상난이도 문제 중에 5번 문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력평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. 따라서 풀이 과정을 그대로 쭉쭉쭉 따라간다면 요 빈칸에 뭐가 채워지고 요 빈칸에 뭐가 채워지는지를 쉽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5번 문제도 상난이도에 넣어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학력평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으로 넣어놨습니다. 자, 6번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자, 이 문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, 무엇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잖아? 그럼 풀 수 있었던 문제야. 오케이? 즉,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했었던 문제다. 자, 이 문제는요, 실제로 보시면 자취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은, 여러분들은 자취 문제야? 그러면 처음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? 기억나십니까? 자, 자취 문제는, 자, 문제에서 이 점의 자취를 구해봐. 나오잖아? 그럼 그것을 우리는 꼭 x, y로 두고 시작합니다. 그쵸? 자, 그렇게 시작해 주면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잠시 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10번. 두 원 사이의 특징을 이용하여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요.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이 방법, 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만약에 잘못 접근했다. 그럼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풀이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접근 방법을 잘 맞췄어? 잘 접근했어?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풀이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자,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등급 수학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다 혹은 1등급 수학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난이도는 상이죠. 하지만 부교재나 혹은 1등급 수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 문제는 상난이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논술형 3번 문제는 원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. 역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.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야? 나 그럼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. 이게 돼야 돼. 그러면은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. 이것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고 난이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도 14번 문제가 아니었을까. 14번 문제는 자,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. 어떻게 분석하냐? 자, 읽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?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?
상당히 시작을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, 자, 이것을 일반화 시킬 수 있구나. 일반화, 즉 요렇게도 달라지고 요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, 이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얘는 답이 나타난단 말이야.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도 이 문제는 풀려야 된다. 그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즉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사고를 다시 특별한 상황으로 맞춰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. 그러면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을 이용해 주시면 역시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죠. 그쵸? 그래서 14번 문제를 최고 난이도의 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코로나를 감안한 적절한 난이도의 반영이 아니었을까?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많이 쉬운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, 하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곳곳에 분포가 되어 있었다.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가 반영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개념학습을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. 그냥 문제만 냅다 풀었던 학생들은 풀기 힘든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오케이? 그래서 개념학습을 꼼꼼하게 잘해뒀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.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고민했던 친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쉬웠을 형태의 문제들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안 해.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혹은 잘 안 풀리네 해가지고 바로 답을 참고한다거나 바로 누군가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짧은 학생들 혹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? 그럼 다르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? 저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어떤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해보는 친구들이 많죠. 그쵸? 하지만 문제 풀 때, 즉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친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시험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. 자, 논술형 문제가 난이도가 좀 너무 쉽지 않았을까?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 논술형 문제로 변별력을 가리기는 좀 쉽지 않았었던 형태의 문제들인 것 같고, 그럼 이것은 또 이제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, 자, 배점이 너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쵸? 논술형 문제가 좀 쉬운 반면에 배점이 높았다는 것이 장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친구는, 자, 객관식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가,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막혔어. 그래서 논술형을 바로 갔더니, 논술형이 쉽게 잘 풀리네. 그래서 막 논술형 1번 맞추고 2번 맞췄더니 16점을 거저 먹었다라고 하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논술형 객관식 문제를 막 열심히 풀려고 하다 보니까 논술형 문제를 잘 못 풀었어. 시간이 부족했어. 그런 친구들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왜냐면 배점이 높잖아? 그러니까 이걸 못 풀었다는 게 너무 쉬운데 못 풀었다는 게 이게 너무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. 그래서 자,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신성고 1학기 기말고사 내 맘대로 분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이제 내년에 혹은 2학기 때 신성고를 또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을 내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도 적절하게 난이도가 반영된 문제, 그러면서 개념이 꼼꼼하게 필요하면서 문제 전략, 해결 전략을 이렇게 잘 세우는 공부 방법을 쓰신다면 다음에 시험을 꼭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죠? 화이팅!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